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25억을 증여를 받아서 유류분 소송을 했지만 그 25억을 받은 상속인이 답변서를 내자 곧바로 소취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왜 소취하를 하고 25억 받은 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화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녀가 상속인으로는 자녀가 4명 있습니다. 이렇게 모두 자녀입니다. 돌아가신 분께서는 이 첫 번째 상속인과 그 자녀 외손자죠. 외손자에게 25억을 증여를 했습니다. 그러자 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여기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유류분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겠죠. 8분의 1입니다. 그런데 이 따님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길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답변서를 받아보자 그대로 소취하를 했습니다. 왜 소취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25억 이외에 약 13억 원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상속재산입니다. 남은 겁니다.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4분의 1씩 등기를 했습니다. 이게 얼마가 되냐면 상속등기를 지니까 3억 2,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그럼 이것만 있냐? 그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상속인도 옛날에 2억 8천만 원을 증여를 받은 게 있습니다. 근데 유류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류분 산식은 증여재산 더하기 상속재산에 곱하기 유류분에 해당하는 8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여기서 빼고 저 2억 8천 유류분권자가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 증여 금액을 뺍니다. 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계산 결과 나온 금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단순히 25, 야 나는 2억 8천 받았는데 너는 25억 받았다고?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. 유류분은 누가 얼마 받았는지보다 상속재산이 있느냐, 다른 누군가는 또 얼마를 받았느냐, 이거를 전부 감안을 해야 됩니다. 그 결과 결국 이 전체를 계산을 뽑아보면 유류분이 마이너스 9,500만 원입니다. 결국 유류분보다 자기가 2억 8천을 받고 옛날에 상속으로 3억 2천을 받고 나니 유류분보다 9,5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그냥 기각입니다. 기각. 그래서 이런 서면을 냈더니 여기 두 번째는 그냥 소취하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피고 쪽에서 답변서를 내기 전까지는 원고는 언제든지 소송을 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답변서를 낸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또 청구하면 어떡하려고요? 피고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피고가 서면을 낸 이후에는 피고 동의를 받아야만이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했냐? 앞으로 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채무도 없다. 이걸 확인한다. 다만 또 싸우기 싫으니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겠다. 싫어?
싫으면 끝까지 다퉈보자. 대신 너 소송비용 물어야 될 거야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에 선택은 뻔합니다. 소송비용 자기가 거부하는 순간 판결까지 가서 소송비용 물어낼 확률이 98%입니다.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비용 독박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원고는 당연히 화해공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이대로 확정됐고, 앞으로 다시는 돌아가신 분 이후로 여기에다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자, 이게 이 상속인이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자기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가 바로 꼬리를 내린 소치하를 하게 된 과정입니다. 그러면 이 상속인은 저 유령 반환 청구권자는 과연 손해만 봤을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왜?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재산이 13억입니다. 그리고 여기 25억을 받았고 2억 8천을 받았습니다. 나머지 2명의 상속인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. 원래 25억 받은 상속인이 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미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재산을 가져갔는데 무슨 또 상속입니까? 그래서 이거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부르거든요. 안분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안분을 전부 제가 원칙이 그렇습니다. 안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억 4,700만 원만 가져가게 됩니다. 아까 법정지분대를 등기했을 때 3억 2,500만 원을 취득을 한 겁니다. 근데 FM대로 한다.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유름 반환 청구서는 먼저 넣습니다. 상속을 안 받고 안 받은 상태에서. 그러면 쭉 계산을 뽑아보면 여기는 빵. 여기는 이게 아니고 3억 2,500이 아니고 2억 4,700. 이 아무것도 못 받은 자녀들이 5억 2,700씩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결국 유르무 소송을 한 당사자도 이만큼, 이 차이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. 이거는 상속인들이, 이 2명의 상속인들이 마음이 좋은 거죠. 마음이 좋아서, 뭐, 고인의 뜻에 따라서,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, 뭐 25억은 뭐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, 그건 논외로 하고, 소송하려면 여기서 했어야죠. 유르무 소송을 하려면 또. 그리고, 2억 8천 받은 것도 현금 빼간 건 알지만,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그것도 뭐 부모님의 뜻이었으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똑같이 4분의 1씩 나누자. 이렇게 해서 4억 2,500씩 나누게 된 겁니다. 자,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는, 이 소송을 통해서 배울 거는, 유르분 소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나보다 많이 가져갔다,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다, 나 억울하다, 이 사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유르분 소송을 하려면 다른 상속인이 받은 거, 증여,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고,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재산은 또 얼마인지, 그리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, 이것처럼 구체적 상속분을 나눌 것인지를 전부 계산한 다음에, 그리고 나서 부족이 발생한다. 그러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사건은 뭐 법률적 지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덜 받고 다른 상속인이 나보다 거의 9배 이상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르분 소송을 했다가 소치하를 하고 화해 공고에 그냥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된 현금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일부가 특별식으로 인정되지 않았고, 그리고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가졌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를,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입금되기 확인이 됐는데, 어떤 부분은 특별식으로 보고 어떤 부분은 특별식으로 보지 않았는지,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,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.